배. 아, 배고픈데 달. 달리 먹을 게 없나? 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국에 배달의 민족이 최근 매출이 늘면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바꿔서 논란이 됐습니다. 매달 88,000원을 내는 월정액 방식에서 건당 매출의 5.8%를 떼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했다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반발로 다시 보류한 건데요. 배민 측은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이른바 깃발 꼽기의 폐해를 줄이고자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영세업소와 신규 사업자는 부담이 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바뀐 요금 체계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소비자 여론도 악화하면서 결국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배민의 이런 행태에 꼼수 가격 인상, 사실상 독과점의 폐해라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의 생각을 들으러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독과점 폐해인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5.8%를 뗀다는 거는 너무 과한 수수료예요. 과한 수수료다. 네. 어디 쓰더라? 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아, 스티커도 못 쳐줘요? 하나만 해주세요. 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처음 써봤는데 그냥 배달의 민족을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써서 편하니까요. 네. 제일 초기에 떴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깔려 있어서 쓰네요. 언제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깔기 귀찮아서. 아니 그냥 어쩌다 그 처음 접한 거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니야 이제? 인터뷰에 응한 시민 4명 중 3명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사용한다고 답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배달앱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 대부분 처음 선택한 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영세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민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매장들이 그 세금을 제하고 네. 취할 수 있는 마진이 15%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 소비자하고 매장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매출액의 5.8%를 뗀다는 거는 너무 과한 수수료예요. 과한 수수료다. 네.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뭐 무료 배달부터 뭐 이벤트에서 가입자들 확 늘리고 나서는 네,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너무 높아요. 88,000원에 쓰던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는 소린데 개편 전 요금이 오히려 우리 서민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세업체는 배달 수수료 있죠, 앱 수수료 있죠.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저희처럼 배달이 하루에 10건 미만인 내들이 60%라는 얘기예요.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재료비랑 다 빼고 나면. 근데 그거 가지고 월급 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독과점 폐해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요즘 뭐 안 좋다 해가지고 요새는 잘 안 써요. TV에서 그 배달 수수료 그런 얘기 나와서 안 써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별로 다시 쓰고 싶진 않아요. 네. 독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기서 인상을 해버리면은 이제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별로 이제 상인들한테도 이득될 게 없고. 양아치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자영업자 쪽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클 거고요. 그 타격이 큰 거는 고스란히 소비자목으로 갈 거예요. 오히려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요금 체계다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 파는 업체하고 100만 원 파는 업체하고 배달의 민족에서 말하는 요지는 장사가 덜 되면 덜 가져간다 그 말 아닙니까? 업체 입장에서 많이 팔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영세해야 돼요? 그럼 결코 그게 상인들을 위한 걸까요? 핑계 아닐까요?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세금 내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한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우리 국민에게, 심지어 외국계 기업이? 그러면 나라에서 개입해줘야죠.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들이 하는 역할로 치면 한 많아야 3%? 정률제라면은 3%, 3, 4%.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이렇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배달의 민족은
개편안을 철회하고 말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의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기존의 민간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어플이 나오면 쓰실 의향이 네, 그거 쓸 거예요. 그거 나오면. 네, 충분히. 당연히 좋죠. 당연히. 그런 게 나오면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쓰죠. 난 그거 참 괜찮다고 할 거야. 이 세 개 업체가 한 회사 거면요, 네, 절대 안 돼요. 얘네를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거를. 뭐 국가의 횡포다. 이거 절대 횡포가 아니에요. 이건 독과점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저렴하게 공급해주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 전제가 있어야겠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앱이어야겠죠. 수수료 안 받으면 뭐해요? 배달이 안 들어오면 그 앱을 어떻게 쓰겠어요? 최소한 그 나오는 앱이 70% 이상은 커버할 수 있을 때 얘만 쓰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의 민족도 써야겠죠. 혹시 수수료가 적은 지자체 어플, 공공기관 어플이 나온다면 쓰실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믿을 수 있고 잘 하시고 그런 믿음 같은 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걸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 별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원치 않아가지고. 이 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자영업자들 위주의 영업을 많이 해줬어요. 요기요가 높은 그 수수료를 받아갈 때 오히려 배민에서는 울트라콜을 하면서 그런 요금으로 해가지고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영업자들도 호응해가지고 배민에 많은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회사가 지금 와서 독일계 회사에 인수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올리겠다. 배신의 민족이 된 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정책의 방향을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배민의 수수료 개편안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반색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민간 시스템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배달 앱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배달의 민족이 논란을 피해 서비스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배요? 아니,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배. 배달의 달. 달인? 아니, 내가